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형 병원 로비 한복판이었어요. 수백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0대 중반의 병원장이 바닥에 이마를 박듯 엎드려 있었죠.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접수대 직원들은 손을 멈추고 대기 중이던 환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앞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노년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병원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입술 한 번 떼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허름한 옷차림으로 무시당하던 할머니가 지금은 병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낡은 회색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머리는 대충 빗어 넘겼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골에서 막 올라온 할머니 같았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인은 움찔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곳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모든 게 낯설었죠.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말은 질문이었지만 톤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진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여기가 맞나요? 의료보험증 있어요? 신분증은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뒤적거렸어요.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죠. 빨리 좀 해요. 뒤에 사람 기다려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주변 시선이 느껴졌죠.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겨우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대충 훑어보더니 번호표 하나를 툭 내밀었어요. 저기 가서 기다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안내도 설명도 없었어요. 노인이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직원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씁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석진 의자를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노인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 안내방송,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그때 젊은 의사 하나가 복도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그는 구석에 앉은 노인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죠.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이에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는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노인은 몰랐습니다. 이 의사가 바로 딸이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라는 것을요. 준혁은 노인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다른 의사가 바쁘게 걸어왔어요.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하더니 환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사라졌죠.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어요. 직접 휠체어를 가져와 노인을 태웠습니다. 천천히 밀면서 물었죠. 어머님, 많이 불편하셨죠?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준혁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의사의 어깨가 넓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걸음걸이였죠. 급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게 맞춘 속도였어요. 진료실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노인이 자리에 앉자 준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펼치기 전에 먼저 노인의 눈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요. 나이 탓이겠지만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꺼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숨 크게 쉬어보세요. 준혁은 꼼꼼하게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눈과 입안까지 살폈어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중간중간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네, 혼자예요. 노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계속했죠. 검사 중간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다들 귀찮아하던데. 준혁의 손이 멈칫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어릴 때 아플 때마다 혼자였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세요. 혈압이 조금 높으니까 약 처방해 드릴게요. 준혁은 처방전을 쓰면서도 계속 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사시는지, 병원 오기 힘들지 않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대답하면서 준혁을 계속 관찰했어요. 눈빛, 말투, 손짓 하나하나를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며칠 후 노인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허름한 차림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죠. 약을 타러 왔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준혁이라는 젊은 의사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가끔 환자를 실은 휠체어가 지나갔죠. 노인은 커피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로비 전체가 보였어요. 응급실 입구도, 접수대도, 엘리베이터 앞도 마치 모든 걸 감시하는 자리 같았죠.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VIP 오신다. 다들 준비해. 누군가 외쳤습니다. 접수대 직원들이 허둥지둥 자리를 정돈했어요. 바닥을 닦던 청소 아주머니는 구석으로 밀려났죠. 잠시 후 고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나타났죠. 비서 2명이 양옆을 따랐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현관까지 뛰어나왔어요. 숨이 찬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90도 인사였어요. 아까까지 거들먹거리던 병원장이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VIP는 거만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걸어 들어왔죠. 병원장이 직접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줬어요. 노인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며칠 전 자신에게 반말하던 직원이 VIP 앞에서는 벌벌 떠는 모습, 씁쓸하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때 응급실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위급합니다. 빨리요.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리니 응급실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온 거였죠. 들것 위에 피가 흥건했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준혁이 응급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수술 준비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병원장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이 선생, 지금 VIP 회장님 진료 먼저 봐야 해. 응급실은 다른 의사한테 맡겨.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응급실에서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지금 저 환자는 출혈이 심합니다. 제가 안 가면 위험해요. VIP가 먼저야. 알아들어? 병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은 병원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환자가 먼저입니다. 준혁은 병원장을 지나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노인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준혁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40대 남자였어요. 트럭에 치여서 내장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들것 위에 피가 흥건했고 환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준혁이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혈 준비하고 수술실 잡아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주사를 놓고 수액을 연결하고 모니터를 체크했죠. 응급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 같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 처치가 끝나고 환자는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출혈이 멈추고 활력 징후가 안정됐죠. 생명은 건졌습니다. 준혁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죠.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준혁?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병원장이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게 역력했죠. 뒤에 서 있던 간호사들이 움찔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갔어요. 등이 축 처져 보였습니다. 피곤한 거였죠. 노인도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원장실 앞까지 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노인은 벽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죠. 문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너 지금 내 말 무시한 거야? VIP 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환자가 죽을 뻔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 돈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데 VIP 하나 잃으면 넌 책임질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같았어요. 이준혁, 너 각오해. 다음 인사 때 두고 보자. 레지던트 따위가 어디서 말대꾸야. 협박이었습니다. 준혁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나온 준혁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노인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그날 밤 준혁은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사직서. 그 세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소영이가 말한 그 남자구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일렀어요.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고급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빛났어요.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허름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딘가의 회장님처럼 보였죠.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뒤따라 비서 2명이 내렸죠.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누구야? VIP인가?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접수대에 다가갔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에게 반말하던 그 직원이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차림을 보더니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죠.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존댓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살짝 웃었어요. 씁쓸한 미소였죠. 병원장 만나러 왔습니다. 네.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지만 만나줄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게 병원장님은 지금 바쁘셔서. 그때 노인의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빛제약 한정숙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한빛제약, 국내 최대 제약그룹이었어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 회사였죠.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직원이 허둥지둥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3분도 안 돼서 병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한정숙 회장은 병원장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때가 있나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장이 앞장섰어요. 허리를 굽힌 채였죠. 일주일 전 VIP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정숙 회장이 따라가다가 문득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응급실 앞에 준혁이 서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병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정숙 회장은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병원장은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한정숙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병원에서 벌어진 일, 다 알고 있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이었어요. 이준혁이라는 젊은 의사, 그 사람만 저를 사람 대접해줬습니다. 병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당신은 응급 환자가 죽어가는데 VIP 먼저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자를 살린 의사를 협박했죠. 기억나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원장이 허리를 굽혔어요. 하지만 한정숙 회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갔죠. 우리 한빛제약이 이 병원에 납품하는 약품이 얼마인지 알아요? 병원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한빛제약, 이 병원 약품의 절반 이상. 계약이 끊기면 병원 운영 자체가 흔들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발. 병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장실 한복판에서요.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했죠.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한정숙 회장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에요. 네. 이준혁 의사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병원에서 돈으로 환자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원장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숙 회장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죠.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요.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만남이 남아 있었죠. 며칠 후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 앞에서 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옆에는 소영이 있었죠. 그녀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창문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혁의 숨이 멎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 그 얼굴이었어요. 어르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예요. 한빛제약 회장 한정숙.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정숙 회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준혁 씨 놀랐죠? 미안해요. 일부러 변장하고 갔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숙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요. 배경이 없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준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진짜 모습을. 한정숙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번을 갔어요.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허름한 할머니 앞에서도, 병원장 앞에서도,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한정숙 회장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죠.
소영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거, 아버지? 한정숙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데 회장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보육원 출신이었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의 입이 벌어졌어요.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죠. 한정숙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정숙 회장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나는 가진 게 많았고 그이는 가진 게 거의 없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소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이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서 결국 지금의 한빛 제약을 만들었죠. 한정숙 회장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딸에게 같은 실수를 하려 했어요. 배경이 없다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를 뭐라고 했을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 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소중한 딸을 보내는 마음이 어떤 건지. 한정숙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했던 말 기억나요?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내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한정숙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혁 앞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소영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도 울고 있었어요. 한정숙 회장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된다고. 한정숙 회장은 이제야 그 말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